자, 안녕하십니까. 닉 교수의 코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애벌런치, 에이벅스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될까요? 하고 말이죠. 자, 보시죠. 지금 여러분들 미리 우리가 애벌런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2021년 마지막 쿼터에 조금 이따 진입을 하게 될 텐데요. 이 2021년은 스마트 계약을 하는 플랫폼들의 가장 큰 전쟁으로 아마 기록이 되면 맞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 플랫폼들을 이더리움 킬러들이라고 하는데요. 뭐 보통들 이더리움 킬러라 하면 지금 이더리움이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더리움이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렇게 잘 설계된 건 아닙니다. 설계가 앰비션은 좋았고 잘 만들었어요. 스마트 계약이라는 것도 잘 만들었고 잘 만들었지만 애초부터 밑바닥에서 설계가 뒤틀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화하는데 넥스트 페이스로 진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겪고 있는 중이고 이더리움 2.0이 올해 말에 POS 지분증명으로 바뀌면서 이더리움 2.0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더리움 2.0이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올해 EIP 1559가 그 프로포설이 억셉트 되고 그러면서 실행되면서 가격 하락형 코인에서 가격 상승형 코인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시중에 이더리움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역사상 가장 적은 양의 이더리움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지를 않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가격이 올라갈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 나쁜 코인도 아니고요. 지금 리더를 지키고 있는데 리더가 바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생태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이더리움 킬러 플랫폼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카다노가 첫 번째 카다노와 폴카닷이 첫 번째 선두주자였고요. 기술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가장 이더리움의 강력한 기술적 저희가 도전 세력이 될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 가격 상승하기는 솔라나가 가격 상승이 많이 됐었죠. 재미있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솔라나는 베타 버전이었습니다. 파이널 릴리즈도 아니고 베타 버전이어서 여러 가지 에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걸 입증해야 되는 기술적인 에러나 아니면 지금 이분들이 59,000 TPS를 한다는 그런 59,000 트랜잭션스 per second 말이죠. 초당 59,000 거래를 처리할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 필드에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게 남아 있는데 이분들이 요번에 지난주에 기술적인 에러가 있어서 플랫폼이 일주일 정도는 일주일이 아니고 24시간 정도 다운되고 뭐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솔라나는 갈 길이 조금 있다. 갈 길이 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많이 가야 된다는 점에서는 지금 솔라나는 약간의 의문점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 이 솔라나 코인을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가격 방어가 잘 되는 프로젝트다. 지금 그래서 지난주에 가격이 테크니컬 에러가 발생했으면은 횡만한 프로젝트는 확실하게 떡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떡락을 안 하고 가격이 횡보를 하고 있어요. 약간의 하락은 보이고 있지만 이게 하락인지 상승인지 불분명한 횡보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대로 괜찮은 프로젝트다. 왜냐면은 투자하기에 괜찮은 프로젝트다 하고 말씀드린 거는 가격 방어가 잘 되니까.
이번에도 큰 에러는 있었지만 가격 방어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가격 상승할 땐 잘 모르고 가격 하락은 잘 방어되고 이런 게 사실은 좋은 프로젝트 아닌가 싶은데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미 돈을 벌 사람들은 지금 100배 이상 벌고 있거든요. 100배 이상 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덤프할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꼭 그런 점에서는 지금 들어가는 건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제가 추천드렸을 때 한 50불에서 60불 사이였는데요. 그때 60불에서 한 200 몇십 불까지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계속 지금 140불인가 그런데 계속 쥐고 있으신 분들은 뭐 잃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냥 쥐고 있으시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진입하기는 그리 좋은 시점은 아니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버런치인데요. 에버런치가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오르고 있는지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알고랜드는 10월 1일부터 스테이킹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스테이킹이 시작되면은 토크노믹스가 좀 정리가 되면서 가격 상승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추천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저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도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갖고 이해를 하시라고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알고랜드는 가격이 지금 일단 낮고 가격이 지금 2불 정도에서 2불에서 2불 10전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스테이킹을 시작하면은 이게 지금 가격을 누르고 있는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알고리즘이 계속 가격 누르는 알고리즘이 있는 중인데 그게 이제 해소가 되면서 가격이 10월 달부터는 잘 될 거다. 그러고 잘 되면서 여러분들도 가버너로 활동을 좀 해보시라. 그럼 이런저런 투표도 좀 하시고 그러시면서 해보시라. 그러면서 최대 30%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 우리가 뭐 골치 아프게 이거 올라갈 거야 안 올라갈 거야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넣어놓고 연 이자 30% 주는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저는 아직은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10월 1일부터 어떻게 되는지 된다 그러면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들여다는 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폴카닷도 9월 달에 옥션이 완결되면서 쿠사마 옥션이 완결이 되면서 이제 폴카닷 옥션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폴카닷도 가격 상승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테라 루나하고 코스모스가 가격 상승을 보였는데요. 테라 루나와 코스모스는 다음에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에발런치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익명의 개발자들이 팀 로켓이라는 이름으로 에발런치라는 그 합의 알고리즘을 논문으로 발표를 합니다. 논문을 발표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발표한 것들이 어떤 장점이 있다. 지금 여기 기술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다.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표되면서 코넬 대학교 교수인 에민 건 사이어라는 사람이 내가 알고 이 사람들 이게 팀 로켓 저기입니다. 팀 로켓 팀하고 이 사람들하고 잘 아는데 이 사람들하고 얼라이언스 해갖고 코인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닥터 에민 건 사이어 코넬 대학교 교수가 자기가 프로젝트 리더가 돼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뭐 이 사람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민 건 사이어가 이 팀 로켓 일원이겠죠. 멤버겠죠. 그죠? 팀 로켓의 멤버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리더거나 그 팀 로켓 자신이거나 팀 로켓이 익명의 그냥 그룹이고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는 그룹이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엔지니어들 랩에 소속된 사람들이거나 하겠죠. 그죠? 좌우간 에민 건 사이어가
리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코넬 대학교 교수입니다. 이 컨센서스 프로토콜은 애벌런치 프로토콜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우리가 컨센서스 메커니즘, 컨센서스 합의 알고리즘이요. 합의를 분산된 네트워크에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알고리즘이 크게는 클래시컬한 패밀리가 있고 나카모토 패밀리가 있고 아바란치 패밀리가 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시컬 알고리즘 컨센서스 알고리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랙티컬 비잔틴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 알고리즘, 이게 클래시컬한 거다 하고요. 그리고 이거 프랙티컬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 알고리즘 쓰는 거는 폴트 톨러런스 그런 컨센서스 알고리즘 쓰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모스나 아니면은 텐더민트 이런 것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조금 아까 본 테라도 이걸 쓰고 있는 걸로 쓰고 있고요. 나카모토 패밀리는 물론 지금 알고 있는 POW 작업 증명이죠. 이건 지분 증명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분 증명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패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어드밴스된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스케일러블하고 로버스트하고 하일리 디센트럴라이즈 로우 레이턴시를 보이고 하이 트로프시고 라이트웨이트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을 합니다. 실제로 기술적으로 이 두 패밀리에 쓰는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기술적으로 안정돼 있고 어드밴스된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프로토콜을 이렇게 애벌런치 프로토콜을 사용하면서 만들어내는 코인이 AVEX입니다. AVEX. 그래서 만들어내는데 컨센서스가 어떻게 워킹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잘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AVEX는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되게 재미있는 거는 체인을 3개를 설계를 합니다. 체인을 3개를 해가지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트워크를 3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익스체인지 체인이라고 해서 코인이 돌아가는 체인입니다. 코인이 만들어지고 코인이 돌아가고 우리 에이다에서는 여러분들 네트워크가 두 개가 돌아갑니다. 하나는 세틀먼트 네트워크라는 게 돌아가고요. 하나는 스마트 컨트랙트 네트워크라는 게 돌아갑니다. 여기는 3개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익스체인지 체인은 이 네트워크는 뭐를 만드냐면 코인 만들고 코인을 핸들하는 체인입니다. 왜 이걸 2개를 분리를 하냐면은 우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스마트 컨트랙트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코인을 만든다 아니면 코인을 민트한다 뭐 ICO를 한다 그러면 다 스마트 컨트랙트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게 스마트 컨트랙트 위에서 돌아가면서 이게 튜어링 컴플리트 제가 설명한 튜어링 컴플리트네스하고 관계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모든 게 여기 들어갔다 오면은 모든 게 다 비싸집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하는 이유는 세틀먼트 네트워크, 컨트랙트 네트워크 분리하는 이유는 세틀먼트 네트워크는 그럴 필요 없잖아. 코인이야, 코인. 코인 주고받는 거는 우리 옛날에 쓰던 UTXO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는 것들이 있어. 이건 스마트 컨트랙트일 필요 없어.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는 애벌런치 컨센서스 프로토콜 써서 네트워크 세틀먼트만 돌아갈게. 세틀먼트만. 그래 놓고 이 사람들도 컨트랙트 체인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 스마트한 게 뭐냐면은 그냥 우리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스 갖다 쓸게. 그 대신 우리 스노우맨 컨센서스 프로토콜이라는 걸 애벌런치 컨센서스 프로토콜을
저기 한 거, 약간 모디파이 한 걸 갖다 쓸게. 그래갖고 만듭니다. 그래갖고 이게 사실은 여기서 이미 이더리움에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 그냥 갖다 쓰면 되잖아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컨트랙트 버추얼 머신을 갖다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을 해요, 이 사람들은. 기술적인 난이도를 이렇게 해서 피해가는 거죠. 저기 같은 경우는 카다노나 다른 알고랜드나 다른 것들은 다 이거 만드는데 고통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 대신 이 사람들은 되게 간단하게 피해가는 거죠. 어려운 부분은 피해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프로젝트를 시작하자마자 X체인 만들고 C체인 만들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2개를 만드는데요. 여러분들 알고랜드 보면 또 재밌는 건 알고랜드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하고 컨센서스 네트워크하고 2개가 따로 돌아갑니다. 여기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저기를 해요. 독립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따로 만들어. 여기 보세요. 되게 재밌는 건 이건 이제 에이다입니다. 에이다는 세틀먼트 네트워크하고 컨트랙트 네트워크를 분리를 하고 알고랜드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하고 파티시페이션 네트워크하고를 2개를 분리를 합니다. 이건 컨센서스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3개를 분리를 해요. 요게 컨트랙트 네트워크는 컨트랙트 네트워크, 이게 세틀먼트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개를 분리를 합니다. 되게 재미있는 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진 것보다 가장 구조적으로 가장 탄탄한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랜드도 탄탄해요. 탄탄하지만 이렇게 해서 모듈라하게 만드니까 이게 도전되는 거는 이미 남의 것 같아서 잘 만들어진 거 지금 이더리움에서 잘 만들고 이미 잘 돼 있는 거 우리 새로 만들 필요 없다는 점에서 이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스마트한 저기를 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을 갖다가 쓰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더리움하고 브릿지를 만드는데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브릿지를 만드는데 여기 이더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하고 브릿지를 만드는데 금방 만들어요. 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뭐라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더리움 네트워크나 에이다 네트워크 이런 스마트 네트워크들을 레벨 1 네트워크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곤이나 이런 것들은 레벨 2 네트워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사실은 레벨 0야. 우리들은 이더리움이 우리한테 와서 붙어도 돼. 이더리움 여기 보세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 붙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더리움에서 개발된 거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와서 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앱들을 갖다가 직접은 아니겠지만 거의 큰 노력 들이지 않고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VX가 아발란치가 강력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여기서 플랫폼 여기까지 하면 너무 긴 것 같아요. 더 이상 길기는 여기 X 체인, C 체인, P 체인 이게 지금까지 설명한 저기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발을 하는데 개발이 작년에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애발란치 이더리움 브릿지라는 게 바로 이더리움하고 애발란치 네트워크하고 2개를 그냥 연결을 할 수 있는 브릿지를 시작하면서부터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에코시스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쉽게 와서 붙을 수 있는 저희가 환경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아까 본 스마트 컨트랙트 네트워크들 말입니다. 스마트 이더리움 킬러라는 네트워크 중에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만들었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요번에 아직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는 Initial Litigation Offering인데요. 이건 자기네들이 리걸리 법적인 거를 해결을 하고 가겠다는 건데요. 이건 나중에 한번 따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 리플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따로 한번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만큼이 남아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플랫폼보다는 앞서가고 있다. 앞서가고 있다는 게 한 3, 4, 서너 달, 5, 6개월 정도 앞서가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이겁니다. 지금 이더리움하고 자기네 브릿지를 만들어서 거의 모든 그 프로젝트들에서 생성된 코인들이며 이런 것들이 직접 이쪽으로 와서 붙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작년에 올해 초에 작년 이 사람들이 9월인가 이거를 프로젝트를 메인넷 런치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4개월 후에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코인들이 얼마나 옮겨왔는지를 저기로 했습니다. 저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에발런치에서 왼쪽으로 이더리움으로 넘어간 거하고 이더리움에서 자기네 네트워크로 넘어간 걸 카운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카운트하면 이쪽이 훨씬 많이 넘어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태계 조성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의 많은 모든이라고 하면 좀 과장이 되겠죠. 많은 이더리움 스마트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프로젝트들이 디파이 프로젝트나 NFT 프로젝트, 게임 프로젝트, 익스체인지 이런 툴들 이런 것들이 이 에발런치 프로젝트에 굉장히 많이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발런치 에코시스템이 굉장히 성공적이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지금 이게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게 이거 코인 이게 얼마나 돼 있는 거야? 돌아가는 시스템은 코인은 얼마나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토탈 밸류 락드 저기로 락된 저기로 보면 토탈로 보면 여기서 보면은 토탈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저기 락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잘 들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토큰은 어떻게 분배됐느냐 하면은 지금 보면은 시드 세일, 프라이빗 세일 여기까지가 벤처 캐피탈한테 준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갖고 있는 건 한 10%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파운데이션이나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이런 거에 저기 하고요. 테스트넷 인센티브 파트너들한테 주고 에어드랍하고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10% 정도가 시중에 풀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달 스테이킹 해가지고 풀려나는 토큰인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렇게 해서 토큰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50%가 스테이킹 리워드 빼고요. 한 50%는 쭉 내려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저기를 할지 언스테이킹을 할지 언베스팅을 할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문제는 또 어느 토큰이든지 다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이분들의 문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토큰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시작한 게 작년 9월이라고 그랬는데요. 2월 달쯤에 10%를 풀어주고 6월 달까지 10%를 더 풀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12월까지 되면은 거의 30% 이상 40%까지도 풀립니다.
이게 앞에서 만들어졌던 게 거의 다 풀리는 거, 거의 반까지도 40%니까요. 반이라고 하면 좀, 이지만, 스테이킹 돼서 풀리는 것까지 따지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베스팅 된 게 풀리고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격이 그때 하락이 됩니다. 여기 가격 하락되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작년 9월입니다. 여기가 9월 달에 처음에 이 사람들은 프리세일 할 때 60센트 정도에 팔았어요. 0.6센트, 0.6달러죠. 0.6달러에 팔았는데 여기가 5달러에 IPO를 합니다. 그래 놓고 스테이킹을 한 거죠. 스테이킹을 하고 10%, 20%씩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60센트에 산 사람이 5달러 가면서 첫 번째 풀리는 게 2월 달에 풀립니다. 2월 달에 풀리니까 어떤 일이 이게 여기 조금씩 팔죠. 이게 계속 파는데 팔다가 첫 번째 풀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메이저로 풀리는 게 2월 달입니다. 여기 1, 2, 3, 4, 5, 6, 1월 달까지 거의 다 풀린 거죠. 1월 달까지 6개월 되고 난 다음에 2월 달 되니까 2월 달까지 60% 풀린 게 여기서 시장에서 2월 달이에요. 여기 2월 달에 가격 작을 올라가는데 한번 두드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60불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기 60센트에 산 사람들이 60불이니까 100배입니다. 100배. 100배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얼싸 좋다 그러고 팔아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2월달 6개월 지나면서 가격이 갑자기 하락하는 이유는 여기까지 풀린 물량이 시장에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 가격이 오르다가 풀리고 올라다가 내리고 오르다가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때 물량이 공격적으로 풀리는 물량이 있을 때입니다. 공격적으로 이렇게 물량이 공격적으로 풀릴 때 한 번씩 공격적으로 풀릴 때 가격 하락을 봅니다. 지금 9월 달에 12월입니다. 9월 달 12월이 지났습니다. 작년 9월에. 9월 달에 잘 오르고 있어요. 잘 오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12월에 35%까지 풀립니다. 35%까지 언락이 됩니다. 언베스팅이 됩니다. 그래서 언베스팅 되면은 이게 스테이킹한 볼륨으로 다 빠지면 주는데 이게 그렇지만은 않아요. 시장으로 많이 풀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스테이킹 된 사람들은 거의 60센트 이하에 60센트 이하에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이게 지금 70불 이렇게 되면은 100배이기 때문에 시장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팔고 볼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이렇습니다. 이거 애벌런치 프로젝트는 좋은 프로젝트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셔도 된다. 하지만 9월 달에 지금 12개월째에 풀린 물량이 언베스팅 돼갖고 풀린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좀 있을 거다. 가격 조정이 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사시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 사셔도 좋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건 상승하게 돼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고요. 애벌런치는 지금 볼륨으로 보면은 애벌런치 볼륨으로 보면은 여기입니다. 애벌런치가 지금 11회입니다. 2억 2천만 개가 지금 풀려 있습니다. 2억 2천만 개라고 하면은 이더리움의 반이죠. 그죠? 이더리움은 1억 1천만 개, 1억 2천만 개쯤 되니까요. 반쯤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지금 이게 150억 불입니까? 뭡니까? 150억 불 같아요. 150억 불쯤 풀려 있는데
150억 불쯤 풀려 있는데 실제로 저기로 보면은 이더리움에 보면은 마켓 캡으로 보면은 굉장히 작은 양이죠, 그죠? 그런데 이더리움하고 거의 경쟁이 될 만한 프로젝트라는 건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알고 있잖아요. 한 2배쯤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상당한 만큼 올라갈 개연성도 있는 코인이다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닉 교수의 코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